자, H강당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다. 자, 과부족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은 가운데부터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의자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자, 한 개에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다. 그래서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다.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합니다. 6명씩 앉았어요. 한 개가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틀이니까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써야 될 값은 지극히 단순해요. 6명씩 앉는데 최소한 1명은 앉아있겠지. 그럼 빈자리가 몇 개? 최대 5개. 그래서 마이너스 5예요. 끝입니다. 과부족 문제는 이 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연산하시면 이제 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풀어볼게요. 자, 이 녀석 6x 마6 마11 그리고 5x 플러스 8 이 안에서 x가 19보다.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은데 계속 가볼게요. 5x 플러스 8 6x 마이너스 6 이 안에서 x가 이 안에서 14 답은 1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76번 바로 이어서 갑니다. 7개씩 x일 동안 먹으면 4개가 남는다. 틀이 똑같아요. 여기야. 7개씩 x일 동안 먹으면 4개가 남는다. 8개씩 먹으면 x-1일. 친절하게 다 좋네. 자, 여기에 이거 질문하신 분. 마이너스 얼마 들어가면 될까? 11. 그렇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까먹으면 틀리는 거고 안 까먹으면 이게 다야. 막 엄청난 풀이 없잖아요. 첫 번째 준 거 가운데 써주고 두 번째 준 거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숫자 요 앞에 있는 숫자보다 1만큼 떨어진 숫자를 빼주면 이 풀이가 다예요. 가보자. 8x, 7x, x 남고요. 마8, 마15가 이 안에서 1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가볼게요. 8x, 7x, x가 남고요. 4에다가 마8 넘어가서 12. 그러면 x는 최소, 최대. 그래서 최대와 최소 개수에 근데 이거는 땅콩 개수를 물어봤어요. 얘는 지금 뭐의 개수야? 하루에 먹는 개수가 최소 최대 개수입니다. 그럼 땅콩. 그러면 보자. 8개씩 먹는데 땅콩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 합인데 어차피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어려운 데 대입할 필요 없잖아. 그럼 여기 대입해 볼까요? 19를 대입하면 7 곱하기 19 플러스 4가 최대고 12를 대입하면 7 곱하기 12 플러스 4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둘을 더해야 되는 7, 7, 19, 10이니까 7로 묶어서 19, 12 더해서 31 플러스 8 이렇게 계산하시면 7, 3, 21에 2, 1, 7 플러스 8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82번 되겠습니다. 지금 1차 부등식 질문하고 있어. 82번 가볼게요.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대요. 자, 기억하자. 우리가 단순하게 fx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와 뭐 a라고 또 fx a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이거 푸는 방법은 a가 양수라고 봤을 때 풀이는 이렇게 됩니다. f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또 a보다 크거나 같다. 밑에 거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기억하자. 크다는 바깥쪽, 작다는 안쪽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절대값 나오면 이 a라는 값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기준으로 바깥쪽과 안쪽으로 가겠다. 왜냐?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세요. 어디서? 원점에서 이만큼, 이보다 안쪽이래. 그럼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게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x라는 녀석은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것들의 사이 안에 들어와 있겠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으면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녀석들보다 바깥쪽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매번 이걸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녀석들이 나오면 바깥쪽, 안쪽, 뭐하자? 패턴을 기억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풀었어. 여기서 이미 정보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대로 풀어볼게요. 자, 얘는 지금 바깥쪽이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ax-1이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양변을 -1을 일단 넘겨야 되겠죠? ax 그리고 b 플러스 1 여기도 ax 그리고 b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양변을 무엇으로? a로 나눌 거예요. 여기도 a로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저 a라는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a랑 b를 곱한 값이 0보다 크니까 둘의 부호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제 생각해보자. 자,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지은아, 선생님이 이 b를 보고 그냥 -b라고 했거든. 근데 만약에 b라는 값이 음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b라는 값은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들어봐. 여기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여기가 음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생각해봐. 얘는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거든. 절대값은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 근데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얘는 항상 성립하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가 음수보다 크대. 무조건 성립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되지.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제한된 범위야. 얘는 음수는 아니라는 소리야. 음수나 0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거기서 이미 우리는 b의 값이 양수라는 걸 알고 시작했어. a랑 b를 곱한 값이 0보다 크대. 그럼 a도 양수겠구나. 그럼 지금 여기 양변을 a로 나눴거든. 여기도 양변을 a로 나눴거든. 부동호의 방향성은 바뀔 이유가 없겠지. 그럼 보자 이제. 형태를 보자. 얘가 -2고요. 얘가 6인 거예요. 이제 풀어보면 되겠죠? -p 플러스 1은 -2이고요. 여기 p 플러스 1은 6A이에요. 둘을 더해보시면 b이 날아가고 2는 4A, A는 2분의 1. 자, A 값이 2분의 1이었으니까 B의 값은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A랑 B를 더한 값은 2분의 5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값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의 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음수나 0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모든 실수를 해로 가기 때문에 문제에 성립하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제한된 범위가 들어온다는 건 얘가 양수. 그래서 우리가 마비랑 b보다 이렇게 바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질문하시면 괜찮나요? 오케이. 자, 하진아, 그 1차 부등식에서 질문 있어? 1차 부등식 파트에서. 1차 부등식은 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갈게요. 96번 가봅니다. 자, 이 녀석의 해가 저 녀석의 해와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절대값이 2개 들어간 녀석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녀석이긴 합니다. 제가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했지만 일단 질문할 때는 제가 원론적인 방법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EX-5가 있고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X-1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들어오면 안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얘는 완전 제곱식이에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 A를 쓰자. 약속이야 이건.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띵띵 하면서 절대값이 붙으면서 이렇게 표현됐던 거야. 정확하게는 우리가 중학교 때 제곱분과 실수라는 걸 배울 때 A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띵띵 사라지면서 A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양수 플러스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었던 거야.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걸 풀 건데 푸는 방법은 무조건 구간 나누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얘가 0이 되는 값은 2분의 5. 얘가 0이 되는 값은 1이야. 그러면 1과 2분의 5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야. 1보다 x가 작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을 때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크다에 등호 붙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0일 때나 플러스일 때는 부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해보자. 이거 1보다 작은 값 대입하면 둘 다 음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자, 이렇게 풀기가 볼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플러스 5하고 플러스 2니까 플러스 7. 맞죠? 플러스 5, 플러스 2, 플러스 7.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이 안에서 2보다, 그래서 x의 값은 주르르 이동의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1보다 작다는 조건 하에서 얘를 구한 거니까 헷갈리시더라도 이렇게라도 하셔서 하셔야 돼요. 1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니까 여기 공통 부분이 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숫자 2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음수고 여기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얘는 부호의 변화 없이 나와요. 풀어보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사라집니다. 플러스 7과 마이너스 2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3은 9보다 작다. 무조건 만족하죠. 이게 무조건 만족한다는 건 원래는 여기 0 곱하기 x가 있었던 거긴 해. 그렇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한다는 거야. 그 말은 이 제한된 범위, 요게 답이 된다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문제를 딱 풀었는데 x가 다 사라졌어. 0, x가 안 보이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에다 무슨 짓을 해도 여긴 0이니까 굳이 쓰지 않았던 것뿐이고 3이 9보다 작고 나왔다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니까 아, 이 범위에서는 이거 무조건 맞구나. 그러면 얘가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범위가 된 거야. 얘랑 두 개의 범위가 나왔어요. 자, 마지막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얘는 둘 다 양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4x 마이너스 7 넘어가서 16이 될 거고요. x가 4보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데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둘, 세 개의 답을 구했고 이들을 잘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출발했는데 1까지 왔는데 등호가 없었는데 얘가 등호를 받아줘요. 그래서 연결 쭉 시켜주는 거야. 2분의 5까지 왔는데 등호가 없었는데 얘가 또 받아줘. 쭉 어디까지? 4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답이 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답을 구했다. 여기까지 끝난 거야. 보통은 여기서 끝나. 근데 여기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차 부등식. 이 녀석을 해로가지.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히 A, B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물론 근과계수 써도 돼. 근과계수를 써서 저 식에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예요. 자, 요거 두 개의 합은 2분의 7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 구할 수가 있고요. 저 식에서 두 분의 곱은 2분의 B예요. 여기서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식 자체를 만드는 거야. 최고 차이 계수는 2라고 써 있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1과 x 마이너스 4를 가지고 뭐하면 돼? 전개하면 돼요. 2의 x의 제곱과 9를 더해서 얘를 곱했으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7 x 그 다음에 뒤에는 곱해서 얘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해도 되고 근과 계수 써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a, b의 값을 구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요거 질문하신 분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하나 더 갈게요. 97번입니다. 똑같은 풀이에요. 동일한 풀이고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풀입니다. 자, 위에 거랑 틀이 똑같죠?
밑에 것도 틀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무슨 차이가 있을 뿐이야? 위에서는 2차 분의식을 줬고 여기서는 절대값을 줬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도 좀 빠르게 그래도 한번 더 풀어볼게요. 어려울 테니까 좀 빠르게 갑시다. 여기서는 이 녀석이 자,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게 있다고 당황하지 마. 어차피 구간은 얘네들이 결정할 테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이 구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x가 마3보다 작을 때, 마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쭉 그냥 갑니다. 자, 그냥 계산할게요. 바로바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x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일단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요거 마이너스여서 부호 바꿨고요. 요거 마이너스여서 부호 바꿨어요. 요거 그냥 내려왔습니다. 마 2x를 이항해서 3x 여기 마이너스인데 얘가 넘어와서 마3 x는 마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얘는 지금 마3보다 작은데 얘는 마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봅니다. 자, 이 경우에는 0 대입해 볼까요? 음수, 양수야. 그러니까 음수는 이렇게 나오겠죠? 양수는 그대로 나와. x 플러스 3. 괜찮죠? 자, 여기 x 플러스 7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날라갔어요. x가 있었는데 여기 4 있었는데 얘가 넘어가서 마3 이렇게 됐어요. 얘랑 겹치는 부분은 이 녀석입니다. 그쵸? 공통 부분이니까. 자, 마지막 갑니다. 둘 다 양수입니다. 둘 다 양수. 바로 쓸게요. 2x 플러스 2, x 플러스 7. x가 넘어가서 5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5보다 작거나 같대요. 아, 이 녀석의 답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구나. 아, 얘랑 이 두 개 연결시키면 되겠네. 그러면 이들을 연결시킨 답은 마3부터 출발했어요. 1까지 왔는데 얘가 이어받았죠. 어디까지? 5까지 보내줬어요. 이게 답이야. 누구의 답이? 이 녀석의 답.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시작된 거야. 그러면 이 아이를 또 똑같이 아까 앞에서 풀었던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풀 거예요.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안쪽이니까 여기 친절하게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b 양변에 똑같이 b를 더할 거예요. 2로 나눌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마3 이제 연립받는 식. 얘가 마3이고 얘가 5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의 값이 얼마냐가 관건이 될 텐데 a는 8이고요. b는 2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a를 곱한 값은 답은 얼마? 16.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이가 똑같아요. 아까 여기 앞에 제가 지우긴 했지만 구간 나누고 구간에서 풀어서 우리가 원하는 답들 만들어내고 여기도 구간 나누고 각각 풀어서 원하는 답 만들어내고 그 답을 가지고 또 다른 녀석을 푸는 두 가지 문제가 결합된 형태의 문제의 스타일입니다. 절대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솔직히 이런 거 틀리면 등급은 포기하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극복해야 돼. 왜? 엄청난 걸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아. 그냥 뭐야? 너 풀이 방법대로 쭉 차근차근 풀어서 답 구할 수 있어? 이냥 물어보는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201번 방법입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연산으로 풀면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 아이는 반드시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 유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가 어떤 그래프 형태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구간을 나누는 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구간 나눠볼게요. 얼마하고 얼마? 마일과 3일 기준으로 해요. 자, 이쪽에서는 둘 다 음수니까 바로 갈게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4가 만나서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쪽에서는 0을 대입하면 앞에 거 음수, 뒤에 거 양수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음수예요. 그래서 마 x 플러스 3이고요. 뒤에 건 양수니까 4x 플러스 4예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 3x 플러스 7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둘 다 양수니까 5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세 녀석입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이게 원래 원전 F, 원본 F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x가 이항하고 마이너스 5로 그래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k 플러스 1,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이 있거나, 두 번째와 얘의 공통 부분이 있거나, 세 번째와 얘의 공통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는 풀이를 제발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한 풀이가 돼버리면서 솔직히 시험에서 만나면 이 복잡한 풀이로 여러분이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러니까 K 빼고 여기 세 개 나왔죠? 이 세 개를 그냥 전개해서 정리한 거야. 이 세 개를 그래프로 그릴 건데 점을 먼저 찍을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예요? 4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도 4야. 자,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죠? 16인데 3을 여기다 대입해도 16이야. 그렇죠? 3,16. 그 말은 뭐야? 자, 이제 우리 그래프 그릴 거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요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를 쓰겠대.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릴 거야.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 자, 이거 양수네.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둘 연결하면 돼요. 자, 이거 양수네.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이제 눈으로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누가 최소죠?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렇다면 K가 이 K라는 게 Y는 K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함수값이 K라는 소리야. 요렇게 생긴 직선인 거야. K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자 보자. K보다 작거나 같대요. K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없죠. 근데 K가 만약에 여기 딱 걸쳤어. 작거나 같은 거 있죠? K가 이런 데 들어갔어. 그럼 작은 거 있죠? 아, K가 얼마보다 4보다 어때야 되는구나?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K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예요? 그래서 4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래프로 못 풀면 너무 어려워진다고요. 어떻게?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해서 풀어내셔야 돼요. 흔히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아까 우리가 구간 나눠서 해를 구했던 게 흔히 나오는 문제라면 이 녀석은 흔히 나오는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렇게 풀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205번 가봅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간에서 전개했고 구간에서 전개했고 구간에서 전개했을 때 그 전개한 녀석들이 반드시 직선이 이루어져요. 직선. 그 세 개의 직선을 구간별로 나눠서 근데 그리는 방법 되게 단순해요.
요 답 잡혀있죠? 요거 이렇게 대입하면 둘 다 똑같은 값 나오고요. 이렇게 대입하면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만 대입해서 점 찍어주시고 연결해주시면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아 저렇구나 하고 지나가잖아요. 너희 내일 못 풀어. 오늘 안에 이걸 다시 풀어보지 않는 이상 너희 내일 가면 또 못 풀어요. 제가 설명해주죠. 다음날 가면 또 못 풀어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절대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제발 해보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205번 가볼게요. 나중에 자 연립부등식이에요. 근데 뭐야 왜? 나중에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음의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 음의 정수 x를 구하자라고 했어요. 질문 누구? 205번. 빨리 손. 빨리 손. 빨리 손. 몰라 진짜? 이게 저번에 안 풀었던 거 같은데. 오늘 통합하는 시간이라서 질문했나 보. 이거는 있을 수 있는데 207번은 질문할 만한 문제인데 이것도 부등호의 방향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야 또 차별대화하면 안 되니까 이제 빠르게 풀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됐어요? 풀이 K가 존재하려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정리하고 정리해서 이 둘이 겹치는 부분이 나오려면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이니까 둘이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지. 왜 같아요? 둘 다 스킬돼 있잖아요. 점에서 만나도 해가 존재할 테니까. 그냥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양변에 6을 곱할 거예요. 자, 이항할 거예요. 이항할 거예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9입니다. 자, 음의 정수래요. 4분의 9고 들어오면 부등호의 방향성이 지금 반대인데 가보자. 해를 갖지 않도록이네. 해를 갖지 않도록이면 반대. 자,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게 답 자체가 딱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음의 정수 이렇게 등호는 안 들어가요. 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음의 정수는 얼마? 마1과 마2. 자, 그 다음에 6번 가봅니다. 정수의 개수가 1일 뿐일 때 1뿐이래요. 또 똑같이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x가 작대요. 7보다 첫 번째 건 그냥 룰로 풀 수 있겠죠. 7보다 작다 돼 있어요. 두 번째 거는 2x가 크대요. a-3보다 x가 2분의 a-3보다. 자, 우리는 수직선의 표현을 합니다. 7보다 작고요. 2분의 a-3보다 큽니다. 자, 이 상태예요. 자, 요게 정수가 몇 개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밖에. 그럼 그 정수가 누군데요? 6. 그럼 우리 다 많이 보던 거죠? 바로 갈게요, 그냥. 6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현준아, 등호 어디 들어가요? 네? 등호는 누구한테 붙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5한테 붙죠?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뭘 그렇지. 내가 답을 얘가 6이 돼버리면 너 6보다 크고 7보다 작은데 6이 해가 될 수가 없죠. 장난하는 거. 아니야. 너는 장난인데 현준아, 내가 이쪽 파트에서 등호 파트에서는 너는 장난인데 난 속이 터진다. 이게 부탁드릴게요. 이거 등호 쓰는 거에서는 장난치지 마세요. 속이 문드러져요. 왼쪽. 현준 오른쪽이다. 네, 왼쪽입니다. 그래요. 자, 왼쪽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이거 푸시면 돼요. 2를 곱합니다. 10. A-3. 12. A. 3을 더합니다. 13. 15. A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3. 그냥 범위네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7번. 1차 부등식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해를 구하래요. 볼게요. 저번에 제가 이거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시간이 흘렀죠. 저거 푸는 방법 알려준 지 지금 거의 한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스스로 복습을 해봤다면 아마 기억하겠지만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서 덮었다면 절대 못 풀어요. 아마도 질문하신 분 돌아서서 덮었을 거야. 자, 가볼게요. 그냥 원칙적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녀석을 A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럼 우리 얘 어떻게 풀죠? 마3과 3이라는 범위 안에 A가 있다라고 푸는 거 맞죠? 자, 이제 치환했으니까 다시 대입할게요. 똑같이 2를 뺄 거예요. 자,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자, 요게 이제 쉬운 풀이는 아닙니다. 그쵸? 요거 자체가 쉬운 풀이는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절대값이야. 이 아이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해. 왜? 너무 당연하잖아. 절대값인데 마이너스 5보다 큰 건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실수라는 해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자, 이제 이쪽으로 볼까? 그럼 여기에서는 마유가 1 범위 안에 누가 있다? x 마이너스 a가 있다. 맞죠? 그렇게 풀기로 우리 약속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조건이 되잖아. 요것만 우리는 이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x라는 값이 똑같이 a를 더하면 a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 이렇게 해가 나와. 이 녀석 해가 누구랑 똑같대? 얘랑 또 똑같대. 또 풀어야지 뭐 어떡해. 저것도 풀어야지. 자, 저거 그대로 땡겨 올게요. 그러면 이 x 마이너스 4가 안쪽이니까 마비 b. 자, 4를 더하고 2로 나눌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랑 똑같다? 이랑 똑같대요. 이렇게 똑같대요. 연립 방정식이에요. 풀어봅시다. 저기 a-1이 2분의 마비 플러스 4랑 같은.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2분의 b 플러스 4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a도 2고요. b도 2가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a랑 b를 더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4.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a도 2 들어가고요. b도 2 들어가면 답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단영아, 추가 질문. 다 나온 것 같으면 안 돼. 다 나왔어요. 모르겠으면 질문해야 돼. 번 61번. 61번 가볼게요. 자, 볼게요.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눈에 미지수가 여기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는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를 곱해보면 12를 곱해보면 얘는 그래요. 자, 이렇게 되고요. 5에 x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8x 마이너스 4
5x 플러스 10 2항에서 3x 2항에서 14 x가 3분의 14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이거는 나온 거야.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12를 곱해보면 5에 x 플러스 2 12를 곱했으니까 9x 마이너스 3k 자 5x 9x 2항 하면 4x 10인데 얘 2항 했으니까 3k 플러스 10 x 4로 똑같이 나눠주면 4분의 3k 플러스 10 자 여기까지 갔거든. 자 이제 해보자. 얘는 3분의 14보다 뭐가 돼요? 작거나 크대. 근데 얘가 x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자, 자녀아. 얘는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해가 없어야 돼. 얘는 왼쪽 오른쪽 어디 있어야 될까? 해가 없으려면. 자 얘랑 얘가 해가 존재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가야 될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야 될까? 오른쪽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얘보다 지금 크다는 건 알겠어.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해가 없어야 돼.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안 들어가야죠. 왜냐면 얘는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둘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이걸 이제 푸시면 돼요. 자, 똑같이 12를 곱해서 여기다 4를 곱했으니까 56이고요. 11을 곱했으니까 9K 그래서 30 넘어가서 26보다 9K K 값은 9분의 26보다 더 크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졌지? 이 K라는 값이 9분의 26보다는 큰데 K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래. 얼마? 그러면 문제 다 풀어놓고 정말 그치 큰일 나. 집중해야 돼. 왜냐면 이런 문제에서는 헷갈릴 것 같으면 대분수 우리 초등학교 때 대분수 그러려고 배웠거든. 9, 3, 27 안 되잖아. 그러니까 2와 9분의 얼마? 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이 들어가야 돼. 헷갈릴 것 같으면 대분수 떠올려 보시면 이런 거 풀 때는 조금 편해요. 그리고 음수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 도현아. 네. 정수 K의 최소값. 정수 K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렇죠? 음수 같은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정말 슬프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또 하나 더. 아니면 이따가 공통 질문 끝나고 조금 더 추가해 줄게요. 예, 나을 거. 자, 2차 부등식 가볼게요. 자,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1차 부등식 행복한. 풀어봤어? 1차 부등식 행복한? 1차 행복한. 1차 행복한 안 풀었어? 봐봐. 어디로 봐? 2차 행복한. 자, 2차 부등식 가볼게요. 그럼 유주는 되나? 그러네. 자, 2차 부등식 질문 가봅시다. 지성이 없어? 질문? 딱히 그래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19번, 20번 갈 거예요. 18번, 19번, 20번 문제 중에서 자 20번은 그럴 수 있는데 자 18번과 19번은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희한하게 이게 한 번 어려우면 계속 어렵더라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부등식 fx하고 gx가 전부 다 0보다 크대요. 자, 생각해. fx도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커. 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거 나오게 되면은 일단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한번 해보자. fx가 0보다 커야 돼. fx가 0보다 크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gx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에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gx가 fx보다 또 커야 돼. 이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보다 커야 돼. 그 모든 걸 다 충족시켜야 돼. 어느 부분이죠? 딱 여기밖에 없어요. 자, 다시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림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부분은 딱 요만큼이거든. 얘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랑 여기거든. 근데 일단 둘 다 0보다 커야 되잖아. 그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보다 커야 돼. 그걸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어느 부분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마사부터 마이까지인데 마사, 마이 들어갔으니까 둘을 곱해서 8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 갑니다. 자, 똑같이 또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fx하고 gx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방법은 이거죠.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여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푸는 방법을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x 절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까먹었겠지만. 자, 그러면 선생님 왜 x 절편이에요? 그럼 모르겠으면 그리프로 가. 첫 번째,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 걸 찾아야 돼요. 자, 위에 여기서부터 올게요. 직관적으로 보자. 이때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어요. 맞죠? 근데 딱 여기가 되는 순간, 자, 여기서부터 어디? 둘 다 아래쪽에 있죠? 그쵸? 맞잖아요. 여기도 아래쪽에 있고 얘도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되는 거야. 둘 다 마이너스보다 둘 다 플러스면 되는 거니까 쭉 와. 자, 여기는 지금 둘 다 마이너스니까 괜찮아. 그러다가 딱 이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가 베이식대로 위로 올라가 버리지. 그러니까 딱 요만큼이 됐던 거야. 자, 이때는 이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안 돼. 쭉 오다가 다시 또 이 시점부터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얘가 따라 올라오지. 그러면서 둘 다 뭐가 됐어? 플러스가 됐지. 그럼 쭉 가는 거야. 언제까지? 6까지. 이게 또 배신대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답은 뭐예요? 마3부터 0까지, 4부터 6까지. 그냥 이게 답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그냥 그래프를 보면서 그냥 파악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크다, 작다의 의미는 y 좌표. 한마디로 x축 위냐 아래냐 이걸 체크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마지막 20번 가볼게요. 자, 꼭지점 그래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자, 두 점에서 만난대요. A하고 B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나서 fx 저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냥 한번 봐봐.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이걸 이렇게 보자. 가능하겠죠? 자, 이거 가능하겠지? fx가 gx보다 작다. 비교 가능하겠죠? 자, 그림으로 와보자.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위로 볼록인 녀석보다 작아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야?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가 gx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녀석의 답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녀석의 축과 이 녀석의 축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축의 방정식이 무엇이냐가 관건이거든요. 풀어보자. fx의 축의 방정식은 a-2예요. gx의 축의 방정식은 뭐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선생님 이게 왜 나왔어요? 우리 원래 알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러니까 위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2. 그래서 a 마이너스 2고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a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 보자. fx는 이 fx는 얘 fx가 요거예요. 여기가 지금 a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야. 볼까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자, 여기까지만 가면 지금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와 a 마이너스 2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x라는 값이 몇 개인지를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a를 구해내야 돼. a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그 a를 누가 알려줘? 그 a를 누가 알려줘요? 이게 이 문제의 본질적인 풀이가 어려운 이유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꼭지점이야. 이것도 꼭지점이야.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하나의 꼭지점을 구하셔서 다른 그래프에다 대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다시. 자, 둘의 교점이 꼭지점이야. 그치? 둘의 교점이 꼭지점이야. 그럼 하나의 꼭지점이 다른 그래프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두 녀석을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을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fx의 gx를 뺄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2의 x의 제곱.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났어요. 마이너스 2a와 2a가 사라집니다. 플러스 4와 플러스 4가 만나서 8x. 그래서 이쪽 가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6a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저 둘을 그냥 푼 거예요. 여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꿨으니까. 자, 근데 이 녀석의 두근이 얘랑 얘예요. 그래서 두근을 더하면 원래 4가 나왔던 거고요. 이 두근을 곱했거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랑 a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 근과 대소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a가 나와요.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만나서 사라지고요. 플러스 4가 있어요. 자, 이 안에서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 되면서 그래서 a 값은 4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양수거든요. a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a 값은 4예요. 그래서 2와 마이너스 6이라는 범위가 설정이 되면서 정수의 개수는 6, 마이너스 6부터 2까지니까 9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그렇다면 자, 이건 지금 제가 뭘로 풀었냐면 교점으로 풀었어요. 교점으로. 그럼 이제 꼭지점의 좌표로 만약에 푼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고 쉽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자,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x 이거의 반절 들어갔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이 좌표를 어디다가 요식에다 대입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그치? 그래서 차라리 이것처럼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얘네 둘이다를 활용을 해서 두 그래프를 서로 빼서 교점 구하기 위해 서로 뺀 거예요. 2차 방정식 만들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해내는 게 이 문제의 풀이고 어려워요. 아실 거예요. 이 문제 어렵다는 거. 근데 뭔가를 극복하려면 해보셔야 돼요.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먼저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교점을 구했으니까 두 방정식을 서로 빼주자. 두 번째.
교점의 좌표가 문자로 나와 있었으니까 이 녀석들을 이 아이와 이용해서 근거 대수로 해를 구해서 A 값을 구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어요. 아마 이거 푸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나는 이거 풀어서 맞췄다. 손. 그렇죠? 맞죠. 풀어서 맞추긴 했어? 자, 지은아 이거 풀어서 맞췄니? 네, 선생님 저 해줘. 그거 풀 생각을 안 했구나. 아예 그냥 기억이 나요. 아, 기억이 나와서 풀었어? 네. 오, 좋아요. 저번에 풀어준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풀어드리면 최대한 빠르게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력이 천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게 기억이 길게 가거든요. 근데 까먹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풀어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27번입니다. 30분 대회 딱 시계해드릴게요. 27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값을 구해보자. 볼게요. 0을 대입하시면 6이래요. 그리고 x의 값의 범위가 x가 2보다 클 때 fx는 0보다 크다. 자, 해석해 드릴게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a도 양수고요. b도 양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2차 함수는 근데 자연수래요. 자연수라는 단어에 이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해보자. 이미 하나는 주어져 있어요. 2라고. 맞죠? 두 가지가 가능해요. 자, B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B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B가 이쪽에 있게 되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맞죠? B가 이쪽에 있으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만약에 B가 2일 수는 없어요. B가 2가 되면 문제가 재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가능은 해요. 자, 좋은 질문인데? B가 2가 되면 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접하는 그래프. 오야, 괜찮다. 자,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걸 알고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x에 0 대입했더니 6이야. 어? 우리 뭐 구할 때 x에 0 대입하죠? Y. y 절편. 그러면 얘가 6이야. 얘가 6이야. 얘가 6이야. 자, 여기까지 주어졌어요. 근데 와, 이게 길이었죠. 2보다 크면 그래프가 0보다 커야 된대.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서 누군가를 없애버리는 거야. 누구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치. 얘는 이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안 된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지우기 말 맞다나 이건 거야. 그치? 후보가 두 개를 적으셨어. 자, 이렇게 두 개의 후보 중에 하나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F4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거든. 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얘가 6이야. 그럼 F4는 1겠지. 얘가 축이 됐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6이지. 보기 중에 6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죄송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문제를 쓰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게 뻔히 보여서 그냥 안 쓴 것뿐이라서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원래는 보여드리고 이게 안 된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이게 답이야. 근데 B 얼마야? 자연수래잖아.
그럼 얼마 해야 돼? 이보다 작아. 자연수 누구밖에 없어? 얼마? 1. 끝났다. 그럼 우리는 B 대신에 A에 x-2, x-2를 써놓고 자, x에다 00 대입해봤어. 얼마야? 2a죠. 그게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그럼 a 값은 얼마야? 3.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이게 이제 fx의 식이 된 거고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자? 4를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4 대입하면 f4는 3 곱하기 4, 2 곱하기 4, 3 해서 9, 2, 12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자, 되셨나요? 괜찮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갈게요. 31번입니다. 절대값이 나왔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야. 잔상이 남아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그래프 그린다고 했어요. 아마 이렇게 먼저 표현해 볼게요. 나눴어.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보시면 원래는 이차 함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해가 있을 거거든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보시면 16, 66? 헉! x축가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x축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아니었던 거야. 절대값은 있는데 저게 트릭이었어. 왜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어. 그냥 그게 그치? 공중 구현을 하고 있어. 축은 2야. 2가 들어가면 4에서 8 빼고 6 더했으니까 여기 2,2라는 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절대값이 없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그래프 자체가. 자, 이거 가보자. x 플러스 6. 자, 원래 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절대값 어떻게? 아래쪽에 있는 거 위로 끌어올리자. 이렇게 그리는 그릴 거야. 자, 그러면 이 x절편이 필요한데 x절편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6이라는 위치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라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어려운 문제요. 이거 노말 아니야.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노말 아니에요. 자, 이제 얘가 이차 함수가 얘보다 직선보다 더 어디 있어야 돼? 작아야 돼. 어디야? 요거랑 요 두 개만 구하면 돼. 그러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왜? 등호 있으니까. 여기 똑같이 등호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우가 너는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야? 이 직선과 이 이차 함수에 뭘 구할 거야? 뭘 구할 거야, 현준아? 교점 구해야죠. 자, 교점 구합니다. 멍 때리지 마, 지우가. 둘의 교점 구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 녀석이 누구랑 같다? x 플러스 6이랑 같다. 선생님, 절대값 다 어디 갔어요? 자, 아니라 이 부분은 원래 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 그대로 있는 거야. 이쪽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자, 그러면 얘랑 2차 함수에서 얘를 뭐 하자? 빼자. x의 제곱에서 뺐어. x는 0, x는 5. 아, 얘가 0이고 얘가 5가 1.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0부터 5까지 총 몇 개? 6개.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풀이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절대값이 나왔어. 전체를 감싸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그리고 밑에 걸 끌어올리셔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 뺄셈이라는 표현이 흔히 나와요. 아까 우리 질문했던 문제에서도 이런 표현 나왔잖아. 이런 표현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자? 아, fx가 얘만 이해시켜주면 gx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연산 문제는 아닐 테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 밑에 거 끌어올리는 정도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아, 내가 해야 될 것들, 아, 교점 구해야 뭔가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연산은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머리 아프죠? 쉬었다 갈게요.